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2023년도에 있었던 6월달 모의고사 평가 문제입니다. 물리학원 풀이과정입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다음은 병원의 의료기기에서 파동 A, B, C를 이용하는 예입니다. A는 X선, B는 자외선, C는 초음파래요. 자, 그럼 여기서 초음파, 음파라는 말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역학파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와 B는 전자기파에 속한다. 맞았습니다. 니은 진공에서의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자, 에너지는 누가 커요? X선과 자외선 중에서 X선이죠. 그러면 파장이 더 짧지요. 그런데 A가 B보다 길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C는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 진행할 수 없다. C 보세요. 초음파입니다. 맞았죠? 역학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다음은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장치에 대한 설명인데, 한국의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K스타에서는 바닷물에 풍부한 중수소와 리튬에서 얻은 삼중수소를 고온에서 충돌시켜 다음과 같이 핵융합 에너지를 얻기 위한 연구장치입니다. 핵융합이래요. 자, 2번 보시면 중수소 H1, 2와 삼중수소 H1, 3짜리를 만나서 헬륨을 얻는데 헬륨 2, 4, 그 다음에 기억이고 그 다음에 니은 에너지래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1, 1 합하면 2 맞았죠? 그럼 여기는 0, 2, 3 하면 5인데 4지요? 그럼 여기는 1이에요. 그쵸? 그럼 기억은 뭐예요? 중성자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질량수가 같다? 틀렸죠. 하나는 2고 하나는 3.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중성자이다. 맞았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니은은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발생한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림 가는 보일수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에서 F까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A에서 F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파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게 돼 있어요. 그럼 진동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큰 거죠.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큰 거고, 즉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예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떨어질 때 나오는 에너지 값이 큰 거죠. 그래서 가에서 가장 에너지가 크게 나오는 거는 A, 스몰 a,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F, 그 다음엔 A, D, F, 그 다음엔 B,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C. 가장 작은 에너지가 C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방출된 빛의 파장은 A에서가 F에서보다 길다 했어요. A가 에너지가 제일 많죠? 그럼 진동수가 큰 거지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은 거고, 그런데 길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BA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보세요. 오른쪽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에요. 그쵸? 그래서 파장이 세 번째로 긴 거 찾으란 얘기예요. 즉 에너지가 세 번째로 작은 거 찾으란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 C고, 그 다음은 E고, 그 다음은 B.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에 이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B. 맞았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는 E5 빼기 E2 나누기 H냐. 니은에 해당하는 거 파장이 가장 길어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누구예요? C죠. C는 n = 5번에서 n = 4번으로 떨어질 때예요. 그러니까는 틀렸죠. 따라서 니은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은 자성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인데, 실험 과정 가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코일을 고정시키고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 B를 준비하렵니다. 자기화는 안 돼 있어요. 근데 A, B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자기화를 한번 시키면 둘 다 자기화가 됐다가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 상자성체는 자성이 사라지지요.
자, 그러면 나를 보시면 바닥으로부터 같은 높이 h에서 A, B를 각각 가만히 놓아 코일의 중심을 통과하여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낙하 시간을 측정하렵니다. 그 다음에 다는 A, B를 강한 외부 자기장으로 자기화시킨 후 꺼내가지고 나와 같이 낙하 시간을 측정하렵니다. 자, 그럼 상사성체는 자기화시키기 전과 한번 자기화를 시켰다가 빼내고 나서 낙하 시험을 했을 때의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와야 되죠. 상사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면 자선이 사라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시험 결과 보세요. A의 낙하 시간은 나에서와 다에서가 같답니다. 그럼 A가 바로 상사성체라는 얘기죠. 그럼 B는 강자성체. 강자성체는 자기장이 나오니까 낙하할 때 속력이 시간이 더 걸려야 되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는 강자성체, 틀렸죠? 상자성체입니다. 니은 나에서보다 다에서가 길다가 기역에 해당한다. 시간이 맞았죠. 강자성체니까. 디귿 다에서 B가 코일과 가까워지는 동안 코일과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와 같이 마찰이 있는 동일한 빗면에 놓인 물체 A가 각각 물체 BC와 실로 연결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각각 6분의 1g, 3분의 1g이고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답니다. A, B, C의 질량은 각각 3m, m, 6m이고 빗면과 A 사이에는 크기가 F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한대요. 이때 마찰력 값은 얼마이냐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해봅시다. 5번에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질량이 3m짜리 A가 아래로 내려가요. 그런데 내려갈 때의 가속도가 6분의 1 G래요.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겨요. 지금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운동 방향은 이쪽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B가 매달려 있어요. 질량은 M짜리라고 했어요. 이게 가번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나번 그림은 동일한 비탈면에 A가 이렇게 있는데 3m짜리 A가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3분의 1g로 올라가요.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C는 내려오는 거죠. 여기 C가 매달려 있고 C는 6m짜리래요. 자, 그럼 여기는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고 6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해요. 자, 근데 비탈면이에요. 마찰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마찰력이 F래요. 그러면 비탈면이니까 비탈면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존재하죠. 그게 F라고 해봅시다. 비록 위쪽으로 올라가지만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가번에서 운동방정식 봅시다. 가번에서 운동방정식 먼저 A를 봅시다. A를 보시면 A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그 방향으로 뭐가 생겨요?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려는 힘 F에서 물론 장력 있어요. 장력이요. 내려가려는 힘에서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 그 다음에 마찰력에 의해서 반대로 잡아당겨지는 힘, 요거를 뺐을 때 3m의 질량이 가속도 6분의 1g로 내려가요. 그쵸? 그 다음에 B는요. 올라가죠. 그 얘기는 장력이 mg보다 크니까 올라가죠. 그 다음에 m 6분의 1g예요. 변변 더 해보세요. 그럼 t는 없어져요. 그러면 f t는 없어지고 빼기 mg 빼기 라지 f 이게 6분의 1 3에다가 6분의 1 하니까 6분의 4 나와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번 그림은요. 나번 그림의 A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장력이 당기는 거예요. 장력이 당기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있죠. 그 다음에 마찰력은 움직이는 거와 반대 방향으로 생기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이게 3m짜리 A의 질량이 얼마의 가속도로 가냐면 3분의 1 G의 가속도로 간대요. B는요, 내려가죠. 그 얘기는 6mg 빼기 장력인데 6m 3분의 1 G의 가속도로 내려가고, 자, 마찬가지로 변변 더해요. 그럼 T는 없어지죠. 그럼 6mg 빼기 F 빼기 라지 F는 얼마지요? 3분의 9 mg 나와요. 됐죠? 자, 이거 두 개를 연립시킵시다. 연립시키면 F 빼기 mg 빼기 라지 F는 3분의 2 mg와 6mg 빼기 스몰 f 빼기 라지 F가 3mg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또 변변 더해봅시다. 우리는 라지 F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스몰 f는 없어져요. 왼쪽은 5mg 빼기 2배 라지 F는 더하면 얼마 나오죠? 3분의 11 나와요. 11. 자, 그러면 이 F는 넘어가면은 3분의 3, 5, 15에서 4mg. 따라서 F는 3분의 2 mg 나와요. 그렇죠? 자,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 보시면, 이거 좀 바꿀까요? 바꿔야 되겠지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봅시다. 그림 가는 저울 위에 놓인 물체 A와 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에서 A의 크기가 F인 힘을 연집 위 방향으로 작용할 때 A와 B가 정지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R자 힘은 다 0인 상태예요.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고 B가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4배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럼 질량을 물었고 작용하는 힘 물었고, 그럼 구할 수 있는 거 다 살피란 얘기예요. 저울이 이렇게 있고요. 이 위에 B가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 A가 놓여 있어요. 이게 A고 얘가 B예요.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고 해봅시다. 자, 이게 가번이에요. 나번은 저울이 있고 그 위에 똑같이 B가 있고 그 위에 똑같이 A가 있어요. A, B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질량은 MA, MB고, 그런데 A를 위쪽으로 라지 F 힘으로 잡아당긴대요. 됐죠? 자, 그러면 저울에 나타난 눈금 가는 A가 누르는 힘, B가 누르는 힘 합한 거예요. 이거는 MA의 질량 중력가속도 더하기 MB의 질량 중력가속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W, 나에 나타난 눈금은 A가 누르는 힘, A가 순수하게 누르는 힘, 그 다음에 B가 순수하게 누르는 힘 합하면 되는데, A에는 MAG만큼의 힘이 아래로 작용하는데 그거에 반대로 F만큼 작용하니까 A가 누르는 순수한 R자 힘은 MAG 빼기 라지 F예요. B가 누르는 순수한 힘은 MBG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래요. 이게 요거의 2배래요. 자, 그럼 W 가가 W 나의 2배라고 했어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이거를. 그러면
MAG 더하기 MBG는 여기다 2배로 하면 2배 MAG 빼기 2배 F 더하기 2배 MBG예요. 됐죠? 따라서 2배 F는 넘기면 MAG 더하기 MBG 나와요. 자, 뭘 할 수가 있어요? 요 값이 저울에 나타나는 꿈의 값은 2배 F와 같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또 뭐가 있었냐면 B가 A에 작용한 힘의 크기. B가 A에 작용한 거는 A가 B에 작용한 거와 같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B가 A에 작용한 거는 A가 B에 작용한 거와 같아요. 자, 요 놈은요. B가 A에 작용한 거, 즉 A가 B에 작용한 거는 MG예요. 그쵸? 요거는 MAG예요. 요 놈은요. 요거죠, 요거. B가 A에 작용하는 거는 A가 B에 작용한 건데 A가 B에 작용한 거는 요 놈이에요. 그러면 MAG 빼기 F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에서가 나에서 요거의 4배가 요거래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시킵시다. MAG는 4배 이거와 같다 그랬어요. MAG 빼기 4배 F. 따라서 4배 F는 3MAG예요. 됐죠? 4배 F가 이거래요. 자, 그런데 2배 F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2배로 해주면 요거란 얘기죠. 그쵸? 그러면 4F. 그놈이 3MAG인데 이게 뭐랑 같냐면 여기에다 2배 해준 거. 2배 MAG 더하기 2배 MBG요. 자, 이거 넘어가면 MAG는 2배 MBG 양변에서 G는 없어지니까 따라서 MA는 2배 MB와 같다라고 나와요. 자, 그럼 기억 봅시다. 질량은 A가 B의 2배 맞았습니다. 예은 보시면 가에서 저울이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EF이다. 저울이 B에 작용한 건 EF. 맞았죠? 디귿. 나에서 A가 B에 작용한 힘의 크기. 나에서 B가 A에 작용한 크기. 요걸 물었어요. 그건 이거죠, 이거. 이게 얼마냐, 이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MAG가 얼마예요? 3분의 4지요. 여기에서 MAG는 3분의 4 F예요.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FA가 B에 작용하는 거, 이거는 MAG 빼기 라지 F인데 이거는 3분의 4 F 빼기 라지 F 하니까 3분의 1 라지 F. 맞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7번을 봅시다. 7번을 보시면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V0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던 물체 AB가 벽과 충돌한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각각 V0, 2분의 1 V0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그림 나는 AB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AB의 질량은 각각 2M, M이고 충돌 시간은 각각 T0, 3T0랍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또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죠. 여기가 벽이고 A는 2M짜리 질량이 V0로 가다가 충돌하고 나서 V0로 왼쪽으로 간대요. 탄성 충돌한 겁니다. 2M짜리 질량이. B는
옆자리가 V0로 갔다가 충돌하고 나서 2분의 1 V0로 간대요. 이게 B예요. 그런데 두 개의 충돌 시간이 A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T0, 2T0, 3T0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B, 이게 A예요. 자, 그러면 옳은 거 찾는 겁니다. A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죠. 자, A의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요. 이거는 M 곱하기 델타 V 해주면 되는데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할게요. 나중 속도 마이너스 V0, 왼쪽으로 갔으니까 빼기 오른쪽으로 간 거 V0 하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요? 아, 요거 2M입니다. 마이너스 4M V0 나와요. 그쵸? B는요. 요거는 델타 P는 M 곱하기 왼쪽으로 간 거 마이너스 2분의 1 V0 빼기 오른쪽으로 간 거 V0 하니까는 마이너스 2분의 3 M V0 나와요. 그렇죠? 충격량의 크기는 절대값 취하면 되니까 4M V0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고, 니은 나에서 B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2분의 1 MV0냐, 나에서 바로 충격량 말하는 거죠. 바로 이거 2분의 3입니다. 틀렸죠? 디귿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8배냐. 자, 평균 힘 계산해 봅시다. F, A는 T가 얼마예요? T 제로분의 마이너스 4M V0. FB는요. 마이너스 시간이 3T 제로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붙었죠? 3M V0. 자, 이렇게 나와요. 3은 없어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4 T 제로분의 M V0 나오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3 T 제로분의 M V0 나오는 거고, 자, 여기다가 2분의 3이 아니라 3은 없어졌죠? 2분의 1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면 이게 나오죠? 8 해주면 되죠. 그쵸? 따라서 FA는 FB의 8배. A가 B의 8배이다. 맞았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8번 보시면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과정 1에서 4까지를 따라서 순환하는 동안, 즉 한 번 순환한 겁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1회 순환해서 제자리로 왔다는 얘기는 압력 같고 부피 같고 온도가 전부 같아졌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0이에요. 제자리로 왔으니까. 자, 그럼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열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외부에다 해준 거나 받은 일을 나타내는 게 표입니다. 그 다음에 1과 3은 등온 과정, 4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2배의 이제로예요. 자, 그럼 4과정에서 흡수했다는 얘기는 제자리로 가는 과정이니까 방출이 얼마가 돼야 돼요? 2배의 이제로가 돼야 되죠. 그쵸? 방출이 2배의 이제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합해서 흡수한 거 2, 방출한 거 2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러면은 처음으로 되돌았을 때의 모든 조건이 처음과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부피, 여기가 압력인데, 이게 네 번째 과정, 이게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 이게 세 번째 과정이라고 했어요. 과정 1에서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3, 2, 제로라고 했고, 과정 2는 일은 없어요.
과정 3은 2 제로라고 했고 과정 4는 1 없어요. 0이에요. 부피 변화 없으니까 1 안 했죠. 당연히.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외부로부터 외부에다가 이거 뭐 한 거예요? 3, 2 제로예요. 외부에다 2를 한 거예요. 왜요?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과정 1은 W가 0보다 큰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과정 1을 봅시다.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인데 문제는 1과정 요거 등온이라고 했고요. 3과정도 등온이라고 했어요. 등온에서의 내부 에너지는 얼마예요? 0이죠?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3, 2라고 했어요. 따라서 Q는 3, 2, 제로라는 얘기예요. 외부에다 1을 했어요. 3, 2, 제로 만큼 받은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과정이에요.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이때는 1이 0이에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압력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온도가 내려간 거예요. 됐어요? 왜요? PV 이퀄 nRT에서 부피는 일정해요. 이거 안 변해요. 압력이 내려갔죠. 이게 하강했어요. 그럼 온도가 내려가야 되죠. 온도가 내려갔어요. 내부 에너지는요? 내려가죠. 내부 에너지 이게 내려간 거예요. 이게 내려갔다는 얘기는 Q값이 내려간 거죠. 따라서 Q값이 내려간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서 Q값이 내려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과정 보세요. 등온이에요. 3과정에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에서 등온이니까 이거 0이에요. 그런데 이때 1이 2 제로예요. 그럼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외부로부터 1을 받았어요. 그거는 마이너스란 얘기죠. 따라서 Q값이 마이너스예요. 외부로부터 1을 받은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을 봅시다. 네 번째 과정. 자, 이거 1과정, 2과정, 이거 2과정, 이거 3과정, 네 번째 과정, 델타 U 플러스 W인데 네 번째 과정도 1은 0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4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2배 2 제로래요. 2배 2 제로. 여기에서 2배 2 제로를 흡수했대요. 그러면 이게 2배 2 제로 흡수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이거란 얘기죠. 증가하는 거죠. 되었어요? 자, 그러면 흡수한 거 얼마예요? 흡수한 에너지는 전체 3, 2하고 2, 2. 3, 2, 제로 더하기 2배 2, 제로 하니까 5배 2, 제로. 됐어요? 자, 1은요. 1은 외부에다 해준 거, 외부로부터 받은 거 빼주면 순수하게 하는 거는 2배 2, 제로. 그쵸? 요거 넷. 요거는 3, 2, 제로 빼기 2, 제로 하니까 2배 2, 제로. 따라서 효율은, 효율 2는 받은 거 분의 외부에다 해주는 거 5분의 2 하니까 얼마 나와요? 0.4. 되셨죠? 0.4예요. 그러면 디귿은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봅시다. 1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0이다. 1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0 아니죠? 요겁니다. 틀렸고 2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 2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4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보다 작다? 같죠? 내부 에너지가 요거 증가. 그럼 그만큼 감소해야지만 처음 상태로 오잖아요. 틀렸죠?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PQ가 정지 있고, 광원 PQ가 정지 있고, 관찰자 A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PA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9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A 관성계에서 A에서 PQ까지의 거리는 각각 L로 같고, PQ에서 빛이 A를 향해 동시에 방출한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A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시간 팽창. 맞았죠? 그러니까 A에서 B를 바라보면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가니까 맞았습니다. 니은. B의 관성계에서 볼 때 빛이 P에서 A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1이냐? 아니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그거보다 작아져야 되죠. 틀렸고요. 디귿. B의 관성계에서 빛은 P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맞았습니다. 왜요? B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광원 Q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먼저 방출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하고 기억이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했답니다. 전화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고 B와 C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라지 F로 같답니다. 전기력의 크기는 라지 F로 같답니다. A와 B 사이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 A와 C 사이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 옳은 것만 찾으래요. 자, 10번이요. A 0에 있고요. B는 D에 있어요. 2D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3D 위치에 C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전환의 크기는 B가 A의 2배라고 했으니까 A를 Q라고 하면 B는 2Q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쵸? 그 다음에 A와 B는 B와 C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F래요. 자, 그러면 F, A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F고, 이거는 뭐랑 같냐면 A가 C에게 가해주는 전기력, 요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거는 청력이래요. 서로 밀어내는 거. 같은 극이란 얘기죠. A와 B는 같은 극. 요거는 인력이에요. 그러면 A와 C는 다른 극이에요. 따라서 B와 C는 뭐가 생겨야 돼요? 인력이 생겨야 되죠. B와 C는 인력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환행의 크기는 C가 가장 크다? 계산해 봅시다. F, A가 B에 가해주는 힘은 K, 거리 얼마예요? A가 B에 한 거 D, 그러면 D의 제곱 분의 Q 곱하기 2Q. 그 다음에 이게 F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A가 C에 가해주는 전기력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K, 거리는 얼마예요? 3D죠? 그러면 9D의 제곱 A, 그 다음에 Q, C의 전하량. 이걸 QC라고 할게요. 이게 F로 같대요. 그러면 D제곱은 없어지고 QQ, K 없어지고, 그쵸? 따라서 QC는 18배의 Q와 같아야죠. 그러니까 QC가 가장 크다?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고, B와 C 사이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 맞았지요? A, B는 청력, A, C는 인력이니까 B, C, A와 B는 같은 극, A, C는 다른 극. 그러니까 B와 C는 다른 극이라서 인력이 작용합니다. 맞았고, 디귿. B와 C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 크기는 F보다 크다. B와 C 사이에 작용한 거 봅시다. F, B와 C 사이에 작용한 건 K, 거리는요 2D죠. 그러면 4D의 제곱, B의 전하량 2Q, C의 전하량 18Q. 그쵸? 자, 이거는요 F보다 크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보시면 다음은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LED A에서 D까지 저항 스위치 직류 전원으로 회로를 구성하고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X는 P형과 N형 중에 하나. 스위치를 A 또는 B에 연결하고 C와 D에서 빛의 방출력을 관찰했을 때 결과값이 표와 같대요. 자, 11번 회로를 자, 이게 스위치고 여기가 단자 A, 여기가 단자 B. 그런데 이 단자 A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고 단자 B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게 LED A는 위가 N형, 여기가 P형으로 돼 있고요. LED B는 위에가 X, 이게 B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저항이 하나 있고 CD가 있는데 여기 C, 요게 D랍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나온 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A에다 연결했더니 C에서 빛이 방출됐다고 실험 결과에 주어졌어요. A에다 연결해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죠. 플러스 연결했으니까 이쪽은 N형이니까 전류 안 흐르죠. 그럼 이쪽으로 흘렀다는 얘기예요. 플러스에 연결된 거, 그럼 X가 P형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N형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근데 뒤에서는 빛이 안 들어와요. 빛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기가 N형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P형이라는 얘기고, 이쪽으로 가서 그럼 여기에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 빛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위에가 P형, 아래가 N형,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에 연결하면은 스몰 A에 연결하면 라지 A, A의 LED는 빛이 LED는 역방향에 걸리죠. 그렇죠? 그럼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라지 B의 X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입니다. 틀렸죠? 디귿 스위치를 여기에다 연결해요. D의 여기 D의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 요거입니다. 아래쪽 양공이 PN 접하면서 멀어집니까? 자, 여기다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안 가고 이쪽으로 와서 흐르죠? 그러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이요. 12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PQ가 일정한 각을 이루고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P에는 세기가, 전류 세기가 I0인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른답니다. 전류가 도선이 두 개가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에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도선 P고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 I0의 전류가 흐른대요. 점 A에서, 점 A가 어떤 조건이냐면 여기 원점에서부터 ED만큼 떨어진 지점, 요게 수직으로 내리면 여기는 D랍니다. 여기가 A래요. 그 다음에 요게 ED, 그래서 수직, 여기도 ED, 여기가 B점이래요. B점. 원점 오고 이게 도선 Q래요. O의 점 A에서 P에 흐르는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예요. P에 I0가 흘러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P에 의한 자기장 K, 거리는 D분의 전류세기 I0, 이게 B0라고 지금 주어졌어요. 그쵸? 그 다음에 PQ, 도선 P와 도선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래요. 여기서 P와 Q를 합하면 A에서 자기장이 0이 나온대요.
즉 무슨 얘기냐면 토탈 값 PA한 거와 QA한 거 합하면 0이래요. 그러면 얘기는 B0 더하기 BQA한 거 0이니까 BQ도 B0라는 얘기죠. 방향만 반대라는 얘기고. 그쵸? 자, 그러면 B0라는 얘기인데 BQ는 얼마 나와요? K 거리는 2D 떨어져 있죠. 2D 분의 I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 이게 B0예요. 그런데 B0는 요거라고 주어졌어요. K D분의 I0. K 없어지고 D 없어지고 따라서 I는 2배의 I0라고 나와요. 되셨죠? 자, 그럼 이게 2배의 I0인데 문제는 여기서 0이 돼야 돼요. 피해는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그러니까 감아지면 나오는 방향으로 돼요. 그럼 없어지기 위해서 Q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돼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그래야지만 감아졌을 때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그러면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기역이죠. 자, 그러면 보기 보세요. 기역.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동그라미 기역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I0 맞았습니다. B에서 P와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3 B냐? B 여기서요. P에 의한 거, Q에 의한 거지요. 거리가 K, ED, 전류 얼마예요? P는 I0. K, ED, 그 다음에 전류는 I0. 자, 그럼 이제 방향을 봐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B점은 들어가는 방향. 또 Q는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B점은 들어가는 방향. 두 개 다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부호 동일하게 놓으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2분의 1 B0 더하기 B0 하니까 2분의 3 B0 나오네요. 맞았죠? 자, 그럼 기억님 되기시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림 가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가 있는 XY 평면에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안 움직여요? 자,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 이게 Y축이고 여기 X축인데 여기에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하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T, 여기가 0. 정사각형이라고 하세요. 여기가 P점,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나오는 방향,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이게 1영역, 여기가 2영역인데 1영역의 자기장의 세기는 B0로 일정하대요. B0 일정해요. 그럼 일정하다는 얘기는 영향 안 주는 거죠.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영역의 자기장의 세기는 세기 B는 그림 나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화됩니다. 자, 이 영역의 변화에 때문에 정사각형 고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B0, B0인데 여기에 다시 또 사이사이가 또 있어요. 자, 이게 0, 1, 2, 3, 4, 5, 6, 7까지 있대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5일 때 3B0, 5일 때 3B0, 1에서부터 1이 아니라 반절에서부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갔다가 7일 때 B0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6일 때는 2B0로 동일해요. 3일 때와 6일 때가 2B0로 동일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르래요. 1초일 때, 여기 있죠? 1초일 때 고리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흐르죠. 전 변하니까. 왼쪽 1 영역은 고려 대상 아니에요. 이 영역은 지금 변하고 있는 상태니까 유도 전류 생겨요. 틀렸고, 니은 2초일 때 고리 점 P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 마이너스 X다. 2초일 때 봅시다. 점점점 증가하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해요. 그럼 자체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돼야 되죠. 그럼 나오는 방향에서 감아주면은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맞았죠? 니은 디귿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와 6초일 때 같다. 3초일 때와 6초일 때의 자기장의 세기는 EB0로 동일하지만 변화량을 보세요. 단위 시간당 변화량. 기울기가 누가 커요? 요놈이 커요. 그 얘기는 급격하게 변한다는 얘기죠. 즉 단위 시간 동안의 자석 변화량 값이 6초일 때가 더 큰 거예요. 그 얘기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3초일 때와 6초일 때가 같은 게 아니라 6초일 때가 더 커야 돼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디음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그림은 10m/s의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화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어떤 순간에는 파동의 모양이 P와 같고 다른 어떤 순간에는 파동의 모양이 Q와 같답니다. 즉 PQ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는 지금 몰라요. 그쵸?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PQ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순간 Q와 같은데 표는 파동의 모양이 P에서 Q로 Q에서 P로 바뀌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6이고 4,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Q는요, 그래프가 2에서 최대가 돼 있고 2에서 최대가 돼 있고 4에서 최소가 돼 있고 6에서 최대가 돼 있어요. 여기가 6, 여기가 4, 여기가 2. 자, 그런데 P에서 Q로 될 때 얼마라고 했냐면 0.3이래요. 시간이. Q에서 P로 될 때 0.1이에요. 자, 만약에 이게 P고 이게 Q인데 P에서 Q, 즉 P에서 파동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쳐보세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요 놈이 이쪽으로 된 거니까 4분의 1 파장 간 거죠. 4분의 1 파장 갔을 때가 0.3이면 Q에서 P로 될 때는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파동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가정했으니까 시간이 더 걸려야 되죠. 그쵸? 요 놈이 쭉 가서 뒤에 오는 이렇게 볼록된 파동이 뒤에 와서 요것처럼 돼야 되니까 시간이 0.3보다 더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빨라요. 그 얘기는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얘기죠. 파동이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가정하면은 결과가 나오죠. 왼쪽으로 움직였다면 Q에서 P로 될 때 여기에서 4분의 1 파장 간 거니까 0.1. 그 다음에 P가 Q로 될 때는 요 놈이 이쪽으로 온 거니까 0.3 가능하죠. 더 먼 거리를 가니까. 자, 그럼 지금 이거 파장은 4m예요. 파장은 4m. 그러면 4분의 1 람다.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 4분의 1 람다 갈 때가 0.1초가 걸렸어요. 그럼 한 파장 갈 때는 얼마 걸려요? 0.4초 걸려요. 그쵸? 자, 그럼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파장은 4m 맞았고요. 주기는 0.4초 맞았죠? 파동은 플러스 X 방향 진행이 아니라 마이너스 X 왼쪽 방향으로 진행입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이요. 그림과 같이 파원 S1, S2에서 진폭각 이상이 같은 물결발을 0.5Hz의 진동수로 발생시키고 있답니다. 물결파의 속력은 1m/s로 일정하고요. 15번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르래요.
15번 보시면 진동수 F는 0.5Hz래요. 즉 2분의 1 Hz. 주기는 얼마예요? 주기 2예요. 그쵸? 속력이 1이래요. 따라서 V는 F 람다 T분의 람다에서 V가 1, T는 2, 람다 요거. 따라서 파장은 얼마예요? 2m 나와요. 파장은 2m짜리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P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P 보세요. 마루와 마루가 만났죠? 보강 맞았습니다. 니은, Q에서 수면의 높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Q를 보세요. S1Q와 S2Q의 거리는 동일하죠. 그럼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을 때 보강 간섭과 골과 골이 만났을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지요. 그러면 마루와 골에 의한 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간에 높이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선분 PQ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수는 2개다. PQ를 보세요. PQ의 길이 2m의 한 파장이죠. 그쵸? 한 파장이 2m. 되었어요? 그럼 보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2m 한 파장이에요. 그러면 보강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그 P에서 보강, Q에서 보강이란 말이에요. 되었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은 저 상세가 뭐가 일어나요? 한 번 일어나야 되죠. 상세가 한 번 일어나야 돼요. PQ 사이에. 그러면 지금 여기는 2번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러면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16번 보시면 그림 가는 단색광이 공기에서 매질 A로 입사각 세타 I로 입사한 후 매질 A의 옆면 P의 임계각 세타 C로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6번 보시면 여기 공기고요. 공기에서 이렇게 입사해요. 세타 I로 입사한대요. 그랬을 때 꺾여요. 이렇게 꺾였어요. 꺾여서 여기 매질 A로 입사했고 여기는 물이래요. 이 경계면에서 이게 임계각으로 들어온 거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90도가 돼서 나갔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N, A와 N, 물의 굴절률을 비교해보면 누가 커요? 이놈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공기보다도 큰 거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번은요. 여기 A 있고요. 여기 물이에요. 그쵸? 그러면 세타 I로 들어가요. 세타 I로 들어가요. 자, A하고 물 비교해보면은 A가 미란 매질이죠. 그럼 꺾이기를 이렇게 꺾여야 되죠. 더 많이 꺾여야 돼요. 여기 법선과의 간격은 좁아야 되죠. 그쵸?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진행해 가요. 그럼 여기서 전반사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이렇게 나갔다고 치면은 전반사 안 일어나는 거니까. 그쵸? 여기서는 그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세타 I. 같은 물이니까. 자, 그럼 기억 보세요. A의 굴절은 물의 굴절률보다 크다. A는 물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니은 가에서 세타 I를 증가시키면 세타 I를 증가시켜 볼까요? 요거 증가시키면 요 각도 커지죠. 요 각도 이렇게 커져요. 그럼 요거는 임계각보다 작아지죠. 그쵸? 그러면 전반사가 안 일어나죠. 니은 틀렸고. 디귿 나에서 단색광은 옆면 P에서 전반사한다? 안 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그림은 금속판 PQ에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P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EK를 단색광의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랍니다. 5배 E0, 3배 E0, 여기가 E0, 그 다음에 여기가 F0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E0, F0, EF0, 3F0 돼 있거든요. 정사각형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조금 그래프가 이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 거고요. 이게 P고 Q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Q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르래요.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낮은 거 맞았죠? 니은 광량자설에 의하면 진동수가 F0, 진동수 F0인 단색광을 Q에 비춰요. 그럼 아직 문턱 진동수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방출이 안 돼야 되죠. 그럼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진동수가 EF0 요거일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Q에서가 P에서의 3배다. 물질파 파장이래요. 자, 그럼 운동에너지와 파장과의 관계를 봐야 되죠. K는 2m분의 P제곱 나오죠. P제곱은 2m 운동에너지. 그런데 P는 람다분의 H. 그쵸? 양변에 루트를 씌워요. 요거 운동에너지. 요거는 람다분의 H. 따라서 람다는 루트 2배 M 2K H 나와요. 그럼 지금 P와 Q를 비교해보라 그랬죠? 람다 P는 EF0일 때 물었어요. 람다 P는 운동에너지 320예요. 루트 2M 곱하기 320분의 H. 이거는 루트 3분의 1 루트 2M 20분의 H라는 얘기고, 람다 Q는 루트 2M, 람다 Q는요 20예요. 20분의 H예요. 그쵸? 따라서 람다 P에다가 곱하기 루트 3을 해주면 람다 Q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Q에서가 P에서의 3배가 아니라 루트 3배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출발선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A, B가 구간 1에서는 가속도의 크기가 2A인 등가속도 운동을, 등가속도의 크기는 동일하네요. 구간 2에서는 등속도 운동, 여기도 동일하고, 구간 3에서는 가속도의 크기가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도착선에 정지한답니다. 조건은 다 동일해요. 가속도의 크기 동일하고, 등속도 운동하는 구간도 동일하고. 그럼 A가 출발선에서 L만큼 떨어진 기준선 P를 지나는 순간 B가 출발한답니다. 그럼 구간 3에서 A, B 사이의 거리가 L인 순간 AB의 속력은 VA, VB이고 그거의 비율값을 찾으래요. 봅시다. 여기가 지금 출발선이에요. 구간 1 등가속도 구간이에요. 거리는 L이래요. L. 이게 구간 1이고 여기는 등가속도 구간인데 이거의 가속도가 2A래요. 자, A와 B가 있었고
A가 정지했다가, 이거 정지예요. 정지했다가 하는 겁니다. 갔으니까 등가속도의 가속도의 크기는 플러스 2a죠. 오른쪽 방향으로. 자, 그러면은 A가 여기 도착하고 나서 B가 출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도착했을 때 A의 나중 속도를 VA'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은 등속도예요. 등속도 구간으로 쭉 가요. 그러면 속력 변화 없죠? 속도 변화 없어요. 자, 속도 변화 없이 여기까지 A가 와요. 그럼 여기에서 3구간은 등가속도 구간이라고 했어요. 이 3구간에 들어가는 순간의 빠르기도 VA'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변화가 없으니까. 그쵸? 요 놈이 여기까지 왔어요. A가. 이게 VA라고 했고 여기는 도착선이에요. 여기서 정지한대요.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정지하기 위해서는 빠르기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럼 등가속도 구간에서의 가속도는 크기는 A라고 했는데 방향은 왼쪽 방향이라는 얘기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A랑 L만큼 거리 유지가 된 상태로 B가 지금 3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L만큼 유지한 상태에서 가속도 크기 동일하니까 요 L만큼 유지한 상태로 등속도 구간에 들어오고 요거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동일한 가속도로 3구간에 들어오니까 간격은 L만큼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때의 빠르기를 얘를 VB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한번 정해봅시다. 요거 시간을 T1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간 시간을 TA라고 하고 얘가 여기까지 간 시간을 T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 거리를 S라고 해볼게요. S. 자,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TB는 TA에서 T1 빼준 거죠. 거리 L만큼. 그게 요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구간별로 살펴봅시다. 1구간. VA'의 제곱 빼기 0은 2 곱하기 2A 거리는 L. 따라서 VA'은 2 루트 AL 나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씩 L은 V0T 0 더하기 2분의 1 A는 2A 시간은 T1 하니까 따라서 L은 AT1이 나와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중 속력이 이거죠? 그러면은 이 두 배의 AL은 처음 더하기 가속도 T니까 가속도가 2A 곱하기 T1 이는 없어지고 따라서 루트 AL은 두 배의 AT1 두 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조건이 만들어졌고 3구간 봅시다. 2구간은 따질 필요 없어요. 등속도니까. 자, 3구간 봅시다. A가 통과하는 시간, A가 통과 시간. 오늘 지금 TA라고 했어요. B 통과 시간은 TB라고 했는데 이거는 TA에서 T1을 빼준 시간이에요. 그쵸? 자, A에 관한 식 찾아봅시다. VA의 제곱 빼기 요거의 제곱분 요거 해주면 되죠. 4배 AL은 2 곱하기 가속도 마이너스 A 거리는 얼마예요? L이 아니라 L 더하기 S죠. 전체 거리니까 L 더하기 S. 그 다음에 A에 관한 식 나중 속력 VA는 처음 속력 2 루트 AL 빼기 ATA. 그쵸? 이게 A에 관한 거예요.
B에 관한 거 봅시다. B에 관한 거는 VB 제곱 빼기 여기 들어갈 때의 속력은 동일해요. 마이너스 4AL 2배 마이너스 A 거리는 S만큼. 그 다음에 VB는 2배 루트 AL 빼기 ATB예요. 근데 TB가 요거라 그랬어요. 그쵸? 그럼 TA 빼기 T1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2배 루트 AL 빼기 ATA 더하기 AT1. AT1이 뭐예요? 요거죠? 요거, 루트 A에. 이거 집어넣으면 그래서 3배 루트 AL 빼기 ATA. 이렇게 나오네요. 되셨죠? 자, 이거 왼쪽에 요 놈 2개, 요거를, 변변 빼줘 봅시다. 이걸 빼주면은, VA의 제곱 빼기 VB의 제곱 이건 없어지고 EAS도 없어지죠. 그러면은 남는 거는 마이너스 2AL만 남아요. 자, 요 VA랑 요 VB를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은 VA 요거에 제곱하니까 AL 빼기 ATA 요놈의 제곱 빼기 3 루트 AL 빼기 ATA 요놈의 제곱 이게 마이너스 2AL이 나와야 돼요. 자, 요거는 4AL 빼기 2는 4 루트 AL 그 다음에 ATA 더하기 A의 제곱 TA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9배 AL 루트가 아니라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6 루트 AL 곱하기 ATA 그 다음에 제곱인데 마이너스 A 제곱 TA의 제곱 이것이 마이너스 2AL이란 얘기예요. 이건 없어지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AL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거랑 계산하면 플러스 나오죠. 플러스 2 루트 AL ATA 그쵸? 는 마이너스 2AL 자, 이거 넘겨요. 그러면 2 루트 AL ATA는 3AL 나와요. 따라서 ATA 값은 뭐냐면 2분의 3 루트 AL분의 AL이니까 유리화시키면 2분의 3 루트 AL 나와요. 뭐가요? AT가.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VA와 VB 값 나오죠. 따라서 VA는 2 루트 AL 빼기 AT 대신에 이거 넣어요. 2분의 3 루트 AL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AL 플러스 2분의 1 VB는요 3 루트 AL 빼기 2분의 3 루트 AL 하니까 2분의 3 루트 AL 나와요. 근데 우리는 비율값 물었어요. VA 나누기 VB는 2분의 1 루트 AL 나누기 2분의 3 루트 AL 하니까 뭐가 나와요? 3분의 1 나와요.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그림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C가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ABC 운동량의 크기는 각각 4P, 4P, P이고 그림 나는 A와 B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B와 C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요. 네, 상대 속도란 얘기입니다. 자, 19번이요. A가 4P 운동량으로 가요. 질량을 MA라고 합시다. B는요, 왼쪽으로 4P래요. 그럼 방향 따지면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이거의 질량을 MB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6L.
C가 여기 L이라고 하고요. 거리는 L인데 오른쪽으로 P로 간대요. 이건 플러스죠. 그쵸? 그 다음에 상대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12L) 6L 여기는 L 0이고 2t0 2t0 4t0 6t0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요. 근데 6t에서 이렇게 오고 12L로 가는데 언제 가냐면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가요. 이게 SAB예요. A와 B의 상대 속도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SBC예요. B와 C의 상대 속도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거리인데 A와 B의 거리가 0이 됐다는 얘기는 2t0일 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럼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보세요. B가 왼쪽으로 하니까 B와 C 사이의 거리는 계속 늘어나죠. 늘어나요. 그러다가 A와 B가 땅 부딪히고 나서 B와 C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요. 근데 C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B와 C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B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쵸? B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또 A와 B 사이는 벌어져요. 충돌하고 나서 벌어지는데 B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럼 A는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물론 오른쪽으로 가는데 속도가 느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따가 살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자, 일단 t equal 2t0일 때 요거일 때 A, B 충돌이 일어나요. 이건 명확하죠? 자, 그러면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언제? 0에서 2t0까지요. 그러면 VB 빼기 VA 요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2t0분의 6L 하니까 마이너스 t0분의 3L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럼 VA와 VB가 뭐냐? 여기서 나오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에서 이의 속력은 n분의 p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이것도 운동량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럼 B는요? 마이너스죠. 이건 마이너스예요. 그럼 B는요? 마이너스 4P 나누기 질량 해주면 돼요. B의 질량. 맞죠? 그 다음에 빼기 A는요?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4P 나누기 MA. 요거 했더니 마이너스 T0분의 3L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해주면 되죠, 다?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BC 사이의 식을 구해봅시다. BC 사이의 식. 0에서 2t0까지 B에 대한 C의 상대 속도는 VC 빼기 VB 그게 2t0분의 5L이에요. 그쵸? VC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P 나누기 MC라고 할게요. MC 빼기 VB 왼쪽으로 갔어요. 마이너스 4P 나누기 MB 이게 2t0분의 5L이에요. 그럼 이거 플러스 되죠. 자, 식이 또 하나 나왔어요. 식이 복잡하게 나오네요. 자, 2t equal 2t0 이후 봅시다. 이후 V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자, 충돌 후니까는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VB 프라임 빼기 VA 프라임. 자, 이건 얼마 나와요? 4t0분의 12L. 4t0분의 12L.
그쵸? 그러면 이거는 t0분의 3l이란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써봅시다. 충돌전 얼마예요? 충돌전 A의 운동량 4P,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4P 더하면 얼마예요? 0 나오죠. 충돌전이 0이란 얘기는 충돌 후도 0이죠. 충돌 후도 0이란 얘기예요. 그쵸? 운동량 보존 법칙이니까. 그럼 충돌 후 A의 운동량을 P'이라고 하면 B의 운동량은 똑같이 크기는 P'인데 방향은 반대해야 돼요. 그러면 충돌한 다음에 B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C하고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럼 요거는 플러스, A는 0이 나오기 위해서 A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A가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충돌 후에. 그쵸? 여기서 이제 방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P 프라임 나누기 M, B 빼기 마이너스 P 프라임 나누기 M, A 요게 T0분의 3L이에요. 그럼 이거는 플러스 되고. 식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요? 헷갈리니까 그럼 번호 붙입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1번, 요게 2번, 요거 2번, 요거 1번, 자, 요거 3번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2t 이후에, ET0 이후에 BC의 상대 속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B에서 바라본 C의 상대 속도는 VC 빼기 VB 요건데 마이너스 4T0분의 6L 나와요. 그쵸?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T0분의 3L이란 얘기고. 됐죠? 자, 그런데 이거 음수값이죠. 이거 음수값이죠. 왜요? 지금 6T0일 때 B와 C 사이 거리가 0이라는 얘기는 충돌이 된 거예요. 충돌이 된 거는 B가 뒤따라가는 놈의 속력이 더 빠른 거죠. 즉 VB 프라임 값이 VC 프라임보다 더 큰 거예요. 그쵸? 큰 건데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는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절대값이 없으면서 이거 플러스 값이, 이거 전체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고 요거 해주면은 플러스가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플러스 되죠. 그럼 여기다 양변에 마이너스 붙여요. 마이너스 곱해주면 VB 프라임 빼기 VC 프라임이 플러스 2T0분의 3L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런데 C는 아직 충돌 안 일어났으니까 요 놈은 뭐랑 똑같아요? VC랑 똑같아요. 처음 빠르게 그대로예요. 그쵸? 자, 그럼 요 놈만 P 프라임 빼기 M, B 빼기 P 나누기 M, C 요게 그쵸? 요게 2T 0분의 3L. 자, 이거 4번씩이라고 해봅시다. 복잡합니다. 1번과 3번 연립해봅시다. 1번과 3번 연립.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왼쪽 똑같으면 되죠. 그러면 4P 나누기 MB 더하기 4P 나누기 MA 요놈과 요게 같으면 돼요. P 프라임 나누기 MB 더하기 P 프라임 나누기 MA 분모 똑같죠? 따라서 P 프라임은 뭐랑 같아요? 4P랑 같아요. P 프라임은 4P예요. 되셨어요? 자, 이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넣어봅시다. P 프라임 4P를 여기다가. 그러면 4P 나누기 M
빼기 P 나누기 MC는 3L 나누기 2T 제로예요. 그쵸? 자, 요 놈하고 2번과 연립을 해봅시다. 됐어요? 요거요. 2번. 요게 요 놈하고 2번을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P 나누기 MC 더하기 4P 나누기 MB는 5L 나누기 2T 제로. 자, 변변 더해요. 그럼 이건 없어지죠. 그쵸? 그러면 8P 나누기 MB는 2T 제로분의 8L 없어지죠. 그쵸? 따라서 P 나누기 MB는 2T 제로분의 L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복잡하네요.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집어넣느냐, 이거를 2에다가 넣어봅시다. 이거를 다시 2에다가 넣어봅시다. 요놈이 이거예요. 그러면 P 나누기 MC 더하기 4배의 2T 제로분의 L, 요놈이 2T 제로분의 5L이란 얘기예요.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P 나누기 MC, P 나누기 MC는 뭐가 되죠? 이거 넘어가면 2T 제로분의 4니까는 L 나오네요. 2T 제로분의 L이에요. 자, 그럼 요 놈하고 비교해보면 오른쪽 동일하니까 왼쪽 동일해야 되죠. 그럼 P 나누기 MB하고 P 나누기 MC가 동일해요. 이거 같으니까 따라서 뭘 할 수가 있어요. MB의 질량과 MC의 질량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니은 나왔습니다. 니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같다는 조건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다시 다른 걸 또 적용시켜 봅시다. 요거를 어디다 넣을까요? MB와 MC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2번에다 다시 넣읍시다. 같다고 MC 대신에 MB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저 2번식은 P 나누기 MB 더하기 4P 나누기 MP는 2T 제로분의 5L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5P 나누기 MB가 2T 제로분의 5L이란 얘기예요. 없어지죠? 그쵸? 그러면 MB분의 P는 뭐란 얘기예요? 2T 제로분의 L이란 얘기인데, 요거. 그쵸? 그럼 요거를 1에다 넣어봅시다. 1에다가. 여기다 넣어봅시다. 굳이 이걸 해줄 필요가 없었네요. 이거를 1에다 넣어봅시다. 1에다 넣으면 4 곱하기 여기다 넣으니까 2T 제로분의 L 더하기 4P 나누기 MA는 3L 나누기 T 제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4P 나누기 MA의 질량은 T 제로분의 뭐가 나오죠? 잠깐만, T 제로분의 L 나오죠? T 제로분의 L 나와요. 그쵸? 그럼 요 놈하고 연립을 시켜봅시다. T 제로분의 L이 요거예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자, 집어넣어서 계산할게요. 넣으면 P 나누기 MB
요거는 2분의 1 t0분의 l인데 그게 요거라고 그랬어요. ma분의 4p요. 이거 없어지니까 2p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p 나누기 mb는 ma분의 2p예요. p는 없어지고 따라서 ma는 2배의 mb와 같다라고 한 게 나와요. a의 질량은 b의 2배예요. 그쵸? 자, 근데 t0일 때 속력은 a와 b가 같냐 하고 물었어요. t0일 때 운동량 얼마죠? 충돌 전이죠? t0는요 충돌 전이에요. 충돌 전. 여기 충돌 전. 충돌 전이니까 운동량 동일해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충돌 전 A, B는 4P로 동일해요. 4P 크기가 동일한 거예요. 그럼 A는 4P는 뭐예요? MA의 질량 VA.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크기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MA는 바로 2배의 MB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2배의 MB VA란 얘기고, B는요, 똑같이 4P인데 MBVB예요. 같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VB는 2배의 VA랑 같죠. 그쵸? 속력이 같다? 틀렸습니다. 기억. 디귿. t 이퀄 4t0일 때 B의 운동량의 크기는 4P냐? 4t0일 때 B요. 요거 충돌이 일어난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운동량, B 운동량 구하니까 여기다 넣어봅시다. 여기다 넣어봅시다. 저거를 다시 쓰면 4번식에다가 넣어봅시다. 4번식을 다시 써볼게요. 요거 P'을 구하는 거니까 MB 빼기 P 나누기 MC는 2T0분의 3L이거든요. 근데 MC가 바로 MB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MB분의 P가 뭐였죠? 요놈이 아까 2T0분의 L이었어요. 그쵸? 요놈은 2T0분의 L이었어요. 이거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P 프라임 나누기 MB 빼 MB는 3L 나누기 2T0 더하기 요놈인데 그놈이 요거 2T0 하니까 2T0분의 4L 해서 T0분의 2L이에요. 됐죠? 근데 T0분의 L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T0분의 L이 여기 나왔네요. MA분의 4P. 그쵸? MA분의 4P라고 했어요. T0분의 L이. 되셨죠? 자, 그럼 일단 P'은 T0분의 2L 곱하기 MB예요. 근데 P'이 아까 뭐라고 했죠? 뭐가 나왔었죠? 잠깐만요. 여기 이걸 계산해 봅시다. T0분의 L이 뭐라고 했냐면 아까 MA분의 4P라고 했어요. MA분의 4P라고 했어요. 자, 근데 MA는 2배의 MB와 같다 그랬죠? 2배의 MB분의 4P란 얘기예요. 이거를 집어넣어요. T0분의 L에다가 그러면 2배 곱하기 2배의 MB분의 4P 곱하기 MB예요. MB 없어지고 따라서 4P가 나와요.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4P이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이고 힘듭니다. 아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제 시간에 푸십니까? 대단들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하던 질량이 m인 물체가 언덕을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온답니다. 높이가 같은 점 PS에서 물체의 속력은 각각 2V0, V0이고 최고점 Q에서의 속력은 V0랍니다. 20번 같은 높이 여기가 P점 질량이 m짜리인 물체가 올라가는데 2V0로 올라가는데 높이는 전체 높이는 2h고요. 마찰 구간의 높이가 여기가 h래요. 마찰 구간 1 구간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s고 s를 통과할 때의 빠르기는 v0고 여기서 마찰 구간 높이 똑같이 h인데 여기는 2 구간이고요. 마찰 구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Q점에서 물체가 통과하는 빠르기는 V0래요. 1과 2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에서가 1에서의 2배랍니다. 자, 1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구간 1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2라고 하면 구간 2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배의 2란 얘기예요. 그쵸? R에서의 속력 여기에서의 속력 여기가 R인데 요 R에서의 속력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P에서 Q로 갈 때로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 P에서 역학적 에너지 총합이 2분의 1 곱하기 M 2V0의 제곱 이게 Q를 됐을 때의 총 에너지와 같으면 되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Q에서는요 2분의 1 M V0의 제곱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 2h에다가 더하기 손실된 값을 합해줘야지만 이거죠. 따라서 2는 2분의 4에다가 2분의 1을 하니까 2분의 3 2분의 3 mv0의 제곱 빼기 2mgh예요. 그쵸? 자, 두 번째 이번엔 Q에서 S로 가요. 이렇게 가요.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 v0의 제곱 더하기 2mgh 요 놈이 S가 됐을 때 여기서 이걸 지났으니까 손실이 일어나죠. 얼마만큼이요? 2배 이만큼 손실이 일어났을 때 남는 거는 2분의 1 mv0의 제곱만 남는다는 얘기고 그쵸? 따라서 2배의 2는 넘어가니까 없어지고 2배의 mgh 나와. 이건 없어지니까 없어져요. 따라서 2는 mgh예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mgh는 2분의 3 mv0의 제곱 빼기 2mgh 그러면 3mgh가 2분의 3 mv0의 제곱 없어지니까 뭘 할 수가 있어요? mgh는 바로 2분의 1 mv0의 제곱이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요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점 R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아직 손실되기 전이죠. 요거는 2분의 1 m 이 역학적 에너지 총합은 V0의 제곱 요거랑 같아야 돼요. 이때랑 더하기 2mgh가 R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돼요. 그쵸? 요 놈이 뭐랑 같으면 되냐면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여기에서 이게 뭐랑 같으면 되냐면 R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R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mgh랑 같으면 돼요. 그쵸? 이상 없죠? 자, 그러면 mgh가 바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하나 없어지고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합하면은 2k는 mv 제로의 제곱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그쵸? 이거를 묶으면은 2분의 1 m 루트 2 v 제로에 제곱해주면 되죠. 자, 그럼 이게 뭐란 얘기예요? R점에서의 속력 VR이란 얘기죠. 따라서 VR은 루트 2 V0 찾아보세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달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